네, 안녕하세요. 소망의 아침입니다. 오늘은 교육 전문직 생활 2편, 2년차 장학사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작년 7월에 1년차 때 1편을 찍어서 이번에는 2년차 장학사의 성은 또 어떨까 궁금하실 것 같아 오늘은 2년차 장학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1편부터 제 소망의 아침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극히 노력형입니다. 뭐 엄청 똑똑하거나 스마트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정말 주어진 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외웠고 공부했고 또 그거에 대해서 노력하는 스타일이고요. 그리고 앞에서 나서서 뭔가를 주도하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장학사가 되신 분들을 보면 뭐 교무부장님 역할을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왠지 저분들은 다 앞에서 나서서 또 저런 말을 하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만 장학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그렇게 앞에서 나서서 말하는 거나 주도하는 거를 좋아하진 않더라도 그래도 묵묵히 자기 일에 대해서 열심히 할 그런 스타일도 충분히 교육 전문직이 될 수 있고 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에 나름 또 하다 보면 또 그런 쪽으로 자기 개발도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나름 교육 전문직을 처음에 꿈꿨을 때 제가 가지고 있던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만나야 할 사람들에 대해서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으로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직 공부를 할 때도 제 노력으로 뭐 열심히 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님께서 여기 저를 사용하신다면 주님께서 사용해 달라고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믿고 맡기고 전문직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2년차의 생활은 어떤가요? 라고 제게 물으신다면 1년차와 2년차 저는 같은 업무, 같은 과,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업무라고 해도 1년차와는 달라져야겠죠. 1년차보다는 좀 더 발전된 방향으로, 다른 방법으로 1년차 때 미처 이거를 이렇게 도와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하는 방향으로 고민을 했고 또 그렇게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달라진 점은? 이거는 1년 작년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전직이 이루어집니다. 교사, 국가공무원으로서 방학 41조 연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었다면 교육 전문직이 되면 지방직 공무원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방학은 없고 21일간의 연가를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장기 재직 휴가가 있습니다. 이거는 경력이 20년 미만이라면 15일에서 20일. 이건 시도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장직 재직 휴가를 연가 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교사로서는 우리 반, 또 내가 무슨 부장이라면 우리 학교 정도의 영향력, 그 범위에서 내가 생활을 하고 내가 그렇게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고 출장을 가도 거의 대부분 우리 시도 중심으로 관련된 나의 연수 또는 관련된 내 업무의 협의회 정도로 다녔다면 이제 교육 전문직이 되시면 내가 맡은 사업에 해당되는 학교에 영향력을 줄 수 있습니다. 초, 중, 고 전체일 수도 있고요. 내가 맡은 초등학교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맡은 부분이 뭐 중고등학교의 무슨 부서라면 그 해당되는 학교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책임감도 커지고 또 그에 대한 업무의 가중도 있을 수밖에 없겠죠. 또한 그로 더불어 학부모도 더 많이 우리 반에 속한 학부모뿐만 아니라
그 사업과 관련된 학생들의 학부모, 또 그 사업과 관련된 그 학교의 학부모까지도 제가 다 생각을 하고 또 움직여야 되겠죠. 그리고 그 외에 마을 교육과 관련되면 마을 교육 관련된 사람들, 그리고 뭐 초등 돌봄과 관련되면 돌봄 전담사님들, 또 공무직들, 뭐 여러 가지 노조, 다양한 사람들의 만날 수 있고요. 또 그 사람들과 또 관계를 형성해서 일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범위도 관내 출장도 학교의 중심으로 가는 컨설팅 중심의 관내 출장도 있겠지만 관외로 다른 타시도에 그런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 시도로 네, 선진지 답사를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서울이나 대전이나 또 제주도나 그 관련 부서의 전국 단위의 협의회가 있다면 그 협의회도 참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었을 때는 뭐 출장일에 맞다, 뭐 방과 후에 또는 방학 때 이렇게 가는 거라면 교육 전문직이 돼서는 당연히 뭐 방학이 없기 때문에 뭐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그 잡혀진 날짜에 다양한 출장들, 관외 출장들이나 여러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자, 또 두 번째, 만족하나요? 솔직히 말하면 힘듭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힘들어요. 음, 그거는 단순히 일만 힘든 것도 있지만 관계적인 면에서도 힘듭니다. 내가 교사라면 내 교실에 우리 반 아이들, 그리고 뭐 관계적으로도 동료, 선생님들, 같은 학년, 뭐 부장을 한다면 같은 뭐 부장 선생님들끼리의 뭐 어려움, 그 정도 선이라면, 어, 이 교육청에서의 생활은 같은 부서 안에서도 다양한 분들이 계십니다. 같은 장학사일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주무관님들, 또 사무관님,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국장님, 또 부감님, 교육감. 정말 다양한 분들을 만나야 하고, 또 어떤 분은 층층 시야의 네, 시댁과 같은 구조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히려 학교에서는 뭐 부장님들, 교감, 교장선생님 이 정도 선이라면 정말 교육청은 네, 보고 한 건 올라가도 네, 팀장님, 과장님, 국장님, 부감님, 교육감님까지 그리고 그냥 다이렉트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보고 문서 알리고 시간 정하고 거기에서 또 확답과 콜이 오고 그런 모든 절차를 거쳐서 보고가 들어가고 또 보고에 대한 또 메모 보고뿐만 아니라 답변도 여러 가지 하나를 하기 위해도 여러 가지 신경 써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힘들어서 후회하나요? 하지만 보람됩니다. 어떠한 일을 하게 되면 그 일들이 당연히 힘들고 또 그 관계 속에서도 힘들고 나는 똑같은 것 같지만 주변에서는 나를 또 달라졌다고 평가하고 또 오해 아닌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적인 힘듦, 몸에도 힘듦이 있지만 그래도 보람된 건 맞습니다. 이 일을 하나를 학교에 적용하고 지원하고 그 일들이 공문으로 나가고 그것이 학교 현장에 움직여진다면 그 자체를 또 지켜보고 그걸 또 모니터하는 전문직으로서 보람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렵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보고 하나도 어렵고 의의 대응도 어렵고 관계 형성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내가 교사로서는 느낄 수 없었던 그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생각도 커지게 되고요. 사람들의 관계 또는 리더십, 그리고 내가 어떤 것을 언제 이렇게 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 성장은 또 커다란 나의 삶의 걸음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부족하다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교사로서는 척척척 잘 일을 해결하고 또 그래서 또 유능하다고 인정받았던 많은 분들이 교육 전문직이 되어서 교육청에서 장학사로 또 연구사로 또 일하다 보면 아, 자존감이 바닥을 친다는 얘기를 자주 합니다.
그만큼 자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고요. 내가 이런 것도 실수하나? 이런 것도 몰랐나? 아, 이런 것도 모르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교육 전문직 2년 차가 된 지금으로는, 그 전에 몰랐던 건강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정말 시력이 나빠짐을 느끼게 되고요. 목이랑 어깨랑 팔이 점점 나빠짐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관리, 그리고 건강 관리를 하지 않으면 정말 살이 확 빠지거나 살이 확 찌거나, 네, 그런 신체적인 변화도 알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아, 이 모든 것들이 소중하다는 것 또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네, 정말 그 없는 시간을 쪼개서 자기 관리를 위해서 운동을 하시거나, 노력을 하시거나, 뭐 건강 관리를 위해서 자기 관리를 하는 그런 능력까지, 네, 갖추어야 하고, 그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만족합니까? 힘들고 어렵고 부족함을 알게 되지만, 그래도 교육 전문직 생활은 보람되고 성장하고 소중합니다. 그래서 저는 만족합니다. 이 2년의 생활을 지나고 나서 다시 내게 선택을 하라고 한다면 저는 교육 전문직을 선택하겠습니다. 교사로서 배우지 못한, 교사로서 경험하지 못한 경험들이 이곳에는 있습니다. 물론 그 경험들이 늘 해피하고 행복한 건 아닙니다. 정말 하늘을 보고 울 때도 있고요. 그리고 몸이 아파서, 네, 아픈데 병원에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네, 뭐 독감이나 코로나나 판정이 나면 일을 못 하잖아요. 근데 제가 끝내야 할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결론을 또 들을까 봐 무서워서 못 가고 버팁니다. 어, 그렇다고 뭐 아프면 병원에 가야겠지만 하여튼 그런 마음가짐이 생길 정도로 자기 일에 대한 애착도 있고 또 그것을 맞춰야 하는 엄청난 책임감을 갖게 됩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한테 마지막으로, 네, 시 한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하나 꽃피어, 조동화. 나 하나 꽃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거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거 아니겠느냐. 2023년도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힘든 해였습니다. 서희초 선생님 사건을 비롯해서 교권 확립을 위해서 많은 선생님들이 외쳤고 또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만큼 성과가 있었다라고 말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많은 선생님들, 특히 정말 이 학생들을 사랑하고 교직을 사랑하는 선생님들이 전문직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나 하나 일심 정말 승진을 위해서 아이들과 생활이 지겹고 힘들어서 그런 목적으로 전문직을 꿈꾸지 마시고요. 아, 정말 학교를 변화시키고 학교를 이렇게 지원해 줬으면 좋겠고 우리 아이들에겐 이런 교육이 필요하고 대한민국 교육은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는 그런 멋진 생각과 꿈을 가지신 분들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전문직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한 명 한 명이 하나 꽃피고 하나 물들어 달라지지 않을 거란 생각보다 모두가 그런 분들이 전문직이 되어서 각 시도에, 각 전국에 모인다면 우리의 교육이, 우리의 힘든 이 교육 현실이 저는 달라질 거라 믿습니다.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신 우리 선생님들, 열심히 공부해 주시고, 또 좋은 전문직이 되어 주셔서 교감되고 교장되는 승진의 발판이 아닌 정말 이 교육을 위한, 그런 변화를 위한 전문직으로 교육청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또한
영상을 찍으면서 다시 마음가짐을 처음처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부하시는 선생님들 2024년도에는 좋은 결과가 있기를 저 또한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제 영상은 매주마다 올리지 못하는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선생님들, 공부하는 선생님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게 있다면 저도 열심히 영상 올리도록 노력하는 2024년도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